대체로 감염 전문가들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 늦었다, 서둘러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단계에서 어떻게든 확산세를 잡아야 한다. 이게 정부 입장입니다. 최근 확산세의 위험 요소를 짚어보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최근 확산세의 특징은 노인 환자의 급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우선 매일 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18일 9명 수준에서 8일 만에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노인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전체 환자 가운데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인데 중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체 환자 10명 중 3명 이상이 노인인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중환자 발생 비율이 올라가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50대에 비해 80대 이상에서 중환자 발생 가능성이 10배가 넘었습니다. 중앙임상위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9월 초쯤 누적 중환자가 13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 기자,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이 늘고 있다고요? 서울만 보더라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깜깜이 확진자 수는 하루 신규 확진자의 30%에서 40%까지 늘었습니다. 확산 속도가 역학조사를 앞서고 있습니다. 최 기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네, 아직까지 코로나19 종식은 먼 이야기입니다. 방역 모범 국가로 알려졌던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고요. WHO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는 170만여 명, 신규 사망자는 약 3만 9천 명입니다. 한 주 전에 비해 확산 속도는 다소 줄었지만 확진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관심사는 백신 개발과 치료제가 언제 나오느냐 여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 먼저 이 백신과 치료제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백신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에 투여해서 바이러스 항체를 만들어 코로나19를 예방합니다. 치료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투여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사멸을 유도해 증상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데요. 왜 그런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변이체가 많이 생깁니다. RNA 바이러스의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변이체가 많아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어렵다 이런 말씀인데요. 현재 백신과 치료제 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백신 후보군은 최소 150여 개인데 이 가운데 임상시험 단계 후보군은 20여 개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백신 임상 3상 시험은 옥스포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시노팜 등 8개 컨소시엄에서 진행 중인데요. 모더나는 최근 노년층 대상 시험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료제 임상 소식도 속속 들리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 셀트리온은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1상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코로나19 치료제는 렘데시비르뿐입니다. 최 기자, 주요 국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이들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 백신과 치료제 경쟁이 치열하죠. 일각에서는 백신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네, 최근 무역 갈등이 고조된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후보 3종을 갖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지난 7월 중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국영제약사 시노팜이 개발 중인 이 백신은 현재 임상 3상 시험에 돌입했는데 의료진 등 일부에게 투약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11일 자체 개발해온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백신 이름은 지난 1957년 옛 소련이 인류 최초로 쏘아올린 인공위성의 이름을 딴 스푸트니크 V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임상 1상 이상 시험 대상자가 38명에 불과하고 임상 3상도 이뤄지지 않아서 안전성과 효능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 기자,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을 앞두고 이 백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죠.
네, 코로나19 상황이 미국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백신 개발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9월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하도록 미국 식품의약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앤서니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안전성과 효능 모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검증 없이 성급한 백신 승인은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마음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과 전문가의 의견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혈장 치료제를 긴급 사용 승인했다고요. 네, 혈장 치료란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 속에 있는 항체를 다른 환자에게 주입하는 것인데요. FDA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 7만 명이 혈장 치료제를 처방받았고 분석 결과 이 중 2만 명이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80세 이하 환자의 치료 효과가 높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복기 환자의 혈장으로 알려진 치료법이라며 혈장 치료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